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고발사주 사건 며칠 전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함께 오찬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로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직들과 뚜껑이 니넨 입이 없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인 4월 3일 뉴스타파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을 전달하기 4일 전인 3월 30일 손준성 검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발사주 실행 전후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아가 이번에도 엄청난 비용으로 누가 친일 아니랄까봐 지 정치 성향과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2020년 총선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해당 부분이 심각한 이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받아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손준성 검사는. 근데 대검 차원의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여러분 검사장이라는 직위는요 검사 중에 꽃이라고 불리고 검사들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검사장이 되고 싶어요. 보훈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보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에도 당시 채널A 사건이 결론이 안 났어요.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지명되기 직전에 갑자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검찰총장인가요?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 결과 유죄라도 나오면 국가기관 간의 처분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냐. 공수처의 수사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이 한쪽에 있는 거고 대검의 판단이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냐. 걱정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에요. 네, 손준성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검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외면하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로 움직이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을 위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손준성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1등 공신이 바로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멘트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선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강력하게 추진해야죠. 물론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저는 22대 국회의 가장 큰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법사위를 우리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되고요. 법사위원장을 가져온 이후에 21대 때 제가 냈던 검찰청법 폐지 법안을 다시 좀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사라지고 그 기능을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비대화와 견제받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왔던 이 조직을 한 번 정도는 단절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해서 조직 이기주의를 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일부 문제 있는 검사들, 정치검사, 부패검사,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자꾸 이끌어가니까 새로운 조직으로 한번 탈바꿈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